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배터리인데 이게 되게 오래 가는 거야. 그래서 야, 되게 오래 간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도 담배 카운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은요, 자동차 회사 투자를 권장하는 방송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세계 자동차 시장의 이 변화, 이 새로운 물결에 관심이 있어서 과연 중국 전기자동차 이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새로운 시대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뭐고 그들이 가진 장점 혹은 아직 부족한 점은 뭔지 제가 전기차를 사려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까지 관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든 방송, 바로 40개월 만에 어떻게 리오토 자동차 회사는 럭셔리 SUV 전기차 리샹 1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40개월이면은 예전에 26개월 제가 군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이 테슬라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들의 성공 신화가 정말 지금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시가총액이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한 3-4개 정도를 합쳐야 비등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1대 부자가 될랑말랑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말 못할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테슬라 기사입니다. 15년 흑자는 없었다. 희대의 사기꾼 몰린 머스크.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 관련 이제 언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쏟아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의 특례 상장하는 방식을 테슬라 상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테슬라를 꼬집어서 비판을 했고요. 문제는 상장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장밋빛 아이디어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밋빛 아이디어? 사실 조금 살펴보면은 이게 아이디어만 있지 않았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알 수는 있었을 텐데, 당시 관련 모터 제어 및 배터리 관련 시스템 기술은 충분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고요. 괜찮은 기술. 그거를 다임러라든가 토요타와 제휴를 맺고 그 기술을 투자받아서 그쪽에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스터, 모델 S 그런 것들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대중화 전기차 모델 3를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가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34만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 1년간 생산한 총 차량의 5%밖에 만들지 못했다. 10년 동안 현대가 1년 생산한 차량의 5%, 그런 식으로 살짝 애둘러서 테슬라를 깠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생산 수로만 조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는 아직은 전기차에 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죠. 일론 머스크가 주당 5,000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주당 7,000대 생산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전 직원에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동차 회사가 됐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그거를 보고 이제 포드의 스티븐 암스트롱 이 CEO가 또 이렇게 트위터에 날렸죠. 하트 뿅뿅 하면서 포드는 4시간 만에 7,000대를 생산했다. 우리는 진정한 자동차 회사구나! 라고 비꼰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불량 기업이라고 본다 라고 기사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테슬라가 있어서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지금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양산 체제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조금 어마어마하게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동생들이 이렇게 조금 쉽게 지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얼마나 힘들었어. 테슬라는 일단 구하기 쉽고 많은 회사들이 생산이 가능했던 이 둥근 배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노트북, 간단한 전동 드라이버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혹자는 야, 무슨 노트북 배터리 가지고 자동차에다 쓰냐고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한 예전에 탔던 후레쉬가 있었어요. 충전식 후레쉬인데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AA 사이즈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큰 충전 배터리. 근데 이제 셀은 LG고 회사는 네오닉스라는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뭐 이런 배터리가 다 있나? 했던 배터리가 바로 요게 1865 바로 요겁니다. 요 배터리를 테슬라가 사용하자 이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모듈마다 한 400여 개의 이 배터리를 차곡차곡 세워서 집어넣고 그 모듈을 또 여러 개를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이 자동차 밑에다가 장착을 했다. 그래서 총 요게 한 7,000개가 들어갑니다. 7,000개. 그래서 실제 요게 전기차에 들어가 있다. 18650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테슬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터 제어 그리고 배터리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부품 업체와 연결돼서 양산 체제하기 쉽게 만들기 쉽게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자체 개발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 주요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은 거의 뭐 따라가긴 너무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반도체까지 설계해서 자체 반도체를 지금 FSD 3.0인가 그거를 달고서는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서 테슬라가 저만치 갈 수 있었고 그걸 보고 리오토도 차근차근히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오토의 전신인 CHJ 오토모티브의 리샹 이 CEO가 2016년도에 어떤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 시장이 이전에 자동차에 투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50년 이상 된 성숙한 외국 기업이나 국영 기업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손해보는 그런 투자를 할 리가 없겠죠. 위험한 투자. 둘째, 우리는 실제 자동차 회사입니다. R&D, 제조,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다가 또 엎어진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진짜로 만들고 있다. 투자해주세요. 셋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만 가지 부품이 활용이 되니까요. 그것을 잘 조율해서 짜잔 완성하는 게 자동차고 그것을 또 빠르게 양산해서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어야 자동차 회사라고 불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복잡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요령껏 잘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토에서는요 일단 투자 자금 조달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왜냐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굉장히 공략해서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빠르게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은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했지만 중국의 신생 자동차 회사 3총사 중에 한 명이고 지금도 골드먼삭스인가에서는 리오토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다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리오토에서는 매력적인 모델이 또 필요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모으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 바로 전기차. 주행거리가 어마무시한 전기차인데 완벽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리샹 1은요 하이브리드, 하지만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그리고 중국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대형 SUV를 만들었습니다. 그 승부수는 그래도 나름 통한 것 같아요. 왜냐면 리오토에서는 지금 요 모델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세 가지 모델이 있는 니오나 샤오펑과 비등비등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계 공장 중국, 자동차 공장 인프라 못 만드는 것이 없죠. 중국에서는 과거에는 뭐 계란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가짜 계란. 은근히 저희가 이제 좀 중국을 무시하면서도요 또 은근히 또 중국에 대한 또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풍부한 이 생산 시설과 생산 인력 풀을 활용을 하자. 중국에 보면 2016년 당시만 해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자동차 브랜드 공장까지 합친다면 자동차 공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동차 공장과 거기에 있는 인력. 그래서 리오토는요 리판 자동차를 인수해서 관련 공장을 활용해서 생산을 들어갔고요. 이제는 현대 베이징 1공장을 인수해서 그건 이제 지금 리모델링해서 2023년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리샹 1이 두 번째 자동차고 첫 번째 자동차가 이제 실패한 자동차인데 SEV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소형 전기 자동차. 그때 당시에 이 자동차도 개발 당시는 대부분의 부품을 유명한 회사 보쉬, 마그나, 보그 워너 등등의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자동차 설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 외국 엔지니어들의 초빙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초반에 어떤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이 지금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델 3도 지금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죠. 테슬라 자동차도 100%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것을 우린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테슬라 이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중국의 CA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관련 주식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코발트가 없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모델 3에 스탠다드급에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테슬라에 들어가는 모터 또한 이노벤스, 웨이마이 자동차와 리시앙 자동차 등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여기 리시앙 자동차에서도 중국 이 모터 회사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터를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에도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런 부품 회사들조차도 좀 풍부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용 열제어 부품 또한 중국 기업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제조업체 사나그룹은 폭스바겐과 미국 제너럴 모터스, 테슬라 등의 열제어 부품을 납품한다. 이런 부품 회사들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40개월 만에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지 않았나. 중국산 부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인식 같아요. 이제는 생각보다 괜찮은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급 업체가 전 세계 전기차 업체 모든 부품을 댈 날도 멀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현대자동차조차도 과거에 우한에 있는 공장들이 다 폐쇄가 되고 작동이 안 되고, 중국에서도 이 전장 부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은 중국 공장에서 들여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공장이 중단되었을 때 현대자동차도 부품이 없어서 잠시 동안 공장이 멈췄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아주 많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시앙1에는요, 배터리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니켈, 코발트, 망간 5대 2대 3,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들어갔겠죠. 그래서 40.5kWh 정도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뭐 전기차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관련된 건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및 모터 또한 1.5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하빈 동안이라는 오토 엔진,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 중국 회사로부터 엔진을 공급받고 있고요. 전면 모터는 유나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는 중국과 보쉬의 이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에서 만든 모터를 공급을 받고, 후방 모터는 보그워너에서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스타트업 또 그룹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AI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ADAS 시스템을 도와주는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중국 내 AI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중국 최초로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전장급, 그만큼 부품 안정성을 이미 확보받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지금 생산에 들어갔고요. 거기 있는 반도체 호라이즌 3를 공급받아서 지금 이 자동차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공한 동네형 빅테크 플랫폼 기업.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우리 동네 형님들 고맙습니다. 리오토도요, 실제 이 빅테크 형님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주변에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야, 여기 괜찮다, 야, 투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틱톡 도와주고요.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회사가 이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투안이라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생각보다 중국에서 큰 인터넷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도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짰니? 짜샤. 열심히 해봐. 마지막 네 번째가 돈입니다. 최대 시장. 중국,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그 안에는 물론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 때 초반에 필요한 이런 설계, 그런 부분들도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끌어다가 설계를 하고, 그런 외국 부품 회사와 협력해서 부품을 공급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모든 진행은 결국 돈이 있어야 됐겠죠. 자, 그럼 리오토 현재 상황 살짝 살펴볼까요? 리오토는요, 일단 2021년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이 하나로 약 1조 4,500억 원.
3분기에만 25,000여 대 신차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3분기 매출이 뭐 200%, 적자도 대폭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리오토 주식이 반짝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또 반짝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현대자동차 베이징 제1공장을 인수를 하고 그걸 지금 개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년에 한 1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의 전기차 공장을 완성할 거다. 테슬라와 가까운 그런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고꾸라질 것인가,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베이징 쌍바오에 따르면 리오토는 지난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베이징 제조기지 공장장, 시뮬레이션 플랫폼 연구개발 리더 등등 인력 채용에도 나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4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40개월 만에 그래도 성공한 자동차 리시아1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지금 요 스펙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요, 꽤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SUV, 거기다가 주행거리도 800km.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리고 중앙지역 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퀄컴 스냅드래곤 820A가 들어가면서 벌써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GV60에 들어가 있던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 시앙1은 벌써 퀄컴 스냅드래곤을 활용해서 통합 시스템을 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봐도 현대자동차 이상의 어떤 발빠른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리오토 회사가 리시아1이라는 자동차를 40개월 만에 만들었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4가지 성공 가능한 요인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갈수록 이 중국 회사들의 어떤 이 모습들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이거 진짜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현대자동차 되게 잘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인 만큼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화이팅 잘해봅시다 하고 현대자동차의 분위기가 마냥 밝을 줄만 알았는데, 중국 시장을 제가 생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을 때였죠. 중국 쪽으로 살짝 눈길을 돌려보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전기차 시장을 준비했었고, 그 안에서 이런 신생 스타트업 테슬라 같은 기업이 3개나 만들어져서 지금 활개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이건 현대자동차 안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렇게 자기네 시장이 14억 인구가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5천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먹을 게 있다고. 근데 혹여나 들어온다면 수입 상세를 통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안 들어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은 이렇게 중국 자동차 회사 리오토 리시아1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너무 길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돛담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